오늘은 이 수행을 잘 이어나가기 위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떤 주제냐면, 내가 수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무엇인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면, 난 어떤 이익이 있어서 수행을 하나,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사람은 이익 없이 잘 안 움직여요. 가치체계가 달라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이익이 저 사람이 보기에는 이익이 아닌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 사람은 이것이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바라는 건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분명히 각자는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보면 자비심을 일으키는데도 이익이 있어야 자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중생연자비라고 하는 자비가 범부들이 가장 쉽게 일으키는 자비인데, 중생연자비, 중생을 인연하여 일어나는 자비심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신에게 이익되는 사람에게 자비심이 일어난다는 뜻인 거예요. 그 이익이 돈이익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준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과 깊은 정을 나눈 사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한테 뭔가 인정받아야 될 그런 사이일 수도 있고, 어떤 이익일지 모르나, 그게 물질적인 이익인지 비물질적인 이익인지 어떤 이유일지 모르나 분명히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을 보고 자비심을 일으키는 거, 이런 걸 보고 중생연자비라고 그래요. 부처님은 무연자비예요. 부처님이 되면 이유 없이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없이 자비심이 일어나요. 그런데 보살만 해도요, 보살도 이익이 있어야 자비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연자비가 아니라 법연자비죠. 보살은 아무 연구 없는 사람에게 자비심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법이라고 하는 원하는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살이 얻는 이익은 바라보는 지점이 중생과 다르기 때문에 보다 보편적인 자비심이 일어나서 더 업그레이드된 자비심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근본을 보면 왜 그런가? 이익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하는데 이 수행을 왜 하나? 이걸 반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누누이 강조하기는 오랫동안 할 거면 그냥 하는 게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건 그냥 하기까지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의 이야기인 거고, 이제 그냥 흐름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흐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분명히 이 자신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관찰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나는 어떤 이익 때문에 이 수행을 하는가, 이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관찰해 볼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정보를 수집해 볼 수 있겠죠. 내가 하는 수행이 있는데 이 수행은 어떤 이익이 있는지 정보를 수집해 볼 수가 있겠죠. 책을 봐도 되고 물어봐도 되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는 곰곰이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생각해보는 방법이 있겠죠. 자신의 삶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보든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보든 상관없이 이 수행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는가, 이것을 사유해 보는 방법이 있겠죠. 우리는 그냥 관찰을 하라 그러면 잘 못하니까 처음에는 자기를 관찰함에 있어서 주제가 있는 것이 참 좋아요. 우리가 이 수행을 왜 하는가? 어떤 이익 때문에 하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내가 어떻게 행복해졌는가? 내가 어떻게 이걸 하고 있는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사유해 보면, 그러면 이익이 확인되는 순간 점점 더 관심이 가게 되어 있어요. 점점 더 관심이 가게 되어 있어요. 이익이 확인이 안 되면 이게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하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걸 하니까 이렇게 좋더라. 라고 하는 이익이 관찰되면 관심이 늘어나요. 그럼 관심이 늘어나면은 뭐가 좋을까요? 관심이 있고 관심이 깊어진 만큼 더 열심히 하겠죠. 더 정진의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정진의 힘이 커지면 뭐가 좋을까요? 찾았었던 이익의 크기가 더 커져요. 그리고 더 다양한 이익이 생겨요. 그럼 더 다양한 이익이 생기고 더 이익이 커졌으니까 관심이 더 많아질까요? 안 많아질까요? 이게 바로 선순환이에요. 우리가 이걸 할 줄 몰라가지고 무시일에 그만두는 종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다 그만둬도 되는데 중요한 건 그만두면 안 돼요.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아니면 수행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무엇인가 애를 쓸 때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자기의 삶을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의 삶을 더 안심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바꾸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본능에는 상승의 욕구가 있어요. 상승의 욕구. 이 상승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삶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조금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삶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관점이 아니라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험을 바꾼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경험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러면 경험을 바꾼다라는 걸 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경험은 뭐가 바뀌는 거냐면 사띠의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띠를 어디다 두는가, 어떤 질로 두는가, 이 내용이 바뀌게 되면 경험이 바뀌게 되는 거고, 경험이 바뀌게 되면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수행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뭐 세상을 위한 기도, 근데 기도도 수행법이 뭐 다양하잖아요. 금강경도 해, 천수경도 해, 연불도 해. 다른 거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것도 하시대. 다양한 수행법들을 하잖아요. 또 이 선요가, 사띠요가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도 뭐 더 하잖아요. 명상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고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이 수행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삶을 바꾸는 열쇠를 찾은 사람들,
그래서 사띠의 맛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모든 수행이 그냥 사띠 수행이에요. 그 모든 수행이 사띠의 질을 높이는 사띠 수행이다. 중요한 수행은 포기하면 안 돼요. 다른 것들은 하다가 좀 그만둬도 된다니까요. 쓸데없는 것들은 사실은 그만두는 게 나아요. 우리가 그만두는 종자, 이게 커진 이유는 이것도 그만두고 저것도 그만두고 이것도 그만두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그래요. 여러 개를 하잖아요? 그럼 중요한 걸 못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 말고 중요하지 않은 건 사실은 원래 그만두는 게 이익이라. 제가 이 그만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안 좋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만두는 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만두는 걸 통제 못하는 게 안 좋은 거죠. 그만두는 습관에 쓸려가는 게 안 좋은 거지, 그만두는 걸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쓰기 시작하면, 지혜를 가지고 쓰기 시작하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걸 끝까지 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옹을 하나예요. 하루는 24시간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그런 일은 안 돼요.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끝까지 중요한 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사티 수행에 대한 명확한 감이 생기면 이것도 저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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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한 사티 수행과 똑같아져요. 자연스러운 사티에 대한 감이 생긴 사람은 밥 먹는 것도 사티 수행이고, 멍 때리고 있는 것도 사티 수행이고, 등산하는 것도 사티 수행이고, 절하는 것도 사티 수행이고, 운동하는 거, 운전하는 거, 놀러 가는 거, 삶이 전부 사티 수행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함부로 흉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이 수행이다. 그런 말을 함부로 흉내내면 안 돼요. 사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결코 일상이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말로 자기를 무장하기 시작하면 멍청해지는 지름길이에요. 왜냐면 자기는 수행을 한다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 안 하면서 한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티에 대한 감이 정확하게 생기고 깨어있음의 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시작하는, 이제 제가 이런 모든 사티에 대한 표현들을 사실은 한마디로 사티의 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티에 대한 맛이 명확해진 사람은 무엇이든 사티 수행으로 섭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정작 정말 중요한 이 가장 중요한 경험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이 수행을 잘하면 온갖 잡다한 걸 해도 사실은 잡다한 걸 잘 안 하게 되기는 해요. 예. 근데 이제 궁금해 할까봐. 결국은 그럼 나중에 재미없게 하나만 하나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인연 따라 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띠로 이 자신의 차별들을 없애버린 사람은, 아까 차별이 많았잖아요. 삶에서, 경험에서, 사띠로. 점점 차별이 없어지는 길이거든요. 이게. 자, 봐보세요. 이 물을 먹는 경험과 이 물을 뱉는 경험은 같은 경험이에요? 다른 경험이에요? 네. 근데 그 대상을 놓고 볼 때는 다른데,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은가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물을 먹을 때 깨어있는가, 물을 뱉을 때 깨어있는가. 이거는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는가지 차별이 없다니까요. 자, 물을 먹는 것과 물을 뱉는 것과 물을 뜨는 것, 이것은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깨어있으면 그냥 깨어있는 거지. 물을 뜰 때도 깨어있고, 물을 먹을 때도 깨어있고, 물을 얼굴에다 뱉어버릴 때도 깨어있고, 그냥 깨어있는 거지 차별이 없다니까요. 경험으로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삶으로 가는데 이 삶에는 차별이 더 많아요. 얼마나 다양한 차별 속에서 살아가는가가 핵심으로 들어올 때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단순하잖아요.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못한가. 이 단순함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자기가 본래 성향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도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자기 수행을 하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반복적으로 생각해보는 관찰 주제를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선요가 할 때도 이제 쭉 하다가 결국은 고요하게 앉아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좀 생각을 해봐도 좋아요. 나는 이 수행을 왜 하나? 또 일상을 살아가다가 문득 생각해봐도 좋아요. 나는 수행을 왜 할까? 이것 자체가 이미 수행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고 그럼으로써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더 큰 이익을 얻는, 그래서 더 관심이 많이 생기는 이 수행의 선순환, 이게 바로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만드는 초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왜 수행을 하는가, 내가 수행하는데 이익은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잘 생각해 보시고 메모도 좀 하고, 메모했다가 나중에 출석 체크할 때 거기다 좀 적어 보시든지 다른 사람한테 좀 공유 좀 하게요.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되게 좋은 주제라, 방법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는지도 좀 보시고, 그렇게 우리가 수행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자기를 살피는 주제로서 수행의 이익을 꼭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